자, 현재 화면은 제 인스타그램의 화면입니다. 일단 이 구조서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책을 좀 활용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넘겨서 17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인스타그램 화면 구성 살펴보기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홈창이라고 합니다. 이 홈창은 나와 내 친구들의 게시물을 확인하는 창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뉴스피드라고, 이 위에 부분이 스토리, 그리고 요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로고가 되겠죠? 자, 이 홈창의 구성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일단 그 옆에 하트는 공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내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나, 좋아요를 눌렀나, 이런 알림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하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책에는 활동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종이 비행기 그림이 있어요. 요거는 다이렉트 메시지, 즉 DM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내가 내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친구한테 눌러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의 메신저, 즉 다이렉트 메시지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죠. 그래서 내 친구들이 어떤 스토리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위에 상단에 동그랗게 표시가 되고 그 올린 스토리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가 뉴스피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린 글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스타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위주예요. 그래서 글은 거의 가려져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요거밖에 글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더보기를 누르면 이 사람이 올린 글들이 이렇게 쭉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글을 적을 때는 첫 줄이나 둘째 줄까지를 좀 잘 적으시는 걸 추천을 해요. 보통 이제 첫 줄이겠죠? 글이 거의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첫 줄을 잘 적으시면 눌러서 나머지 줄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신경 써주시고, 이 사람이 올릴 때 보면은 여기다 샵을 이렇게 해서 달아놓은 이유가요, 실제 해시태그로 쓰기 위해서는 아니고, 이걸 달아놓은 이유는 강조가 돼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블로그처럼 어느 부분을 진하게 하거나 색깔을 넣거나 이런 강조 표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안에서 간단하게 색깔을 다르게 하려면 이렇게 샵을 달면 해시태그가 되면서 강조가 돼서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다 클릭 표시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놓으니까는 조금 더 눈에 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에 글을 적으실 때는 저번에 활용했었던, 우리 페이스북 때 활용했었던 것처럼 이모지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꾸며주셔야 일단은 지루해 보이지 않고 눈에 좀 들어오는 게시글을 쓸 수가 있고요. 이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올린 거에 댓글을 달아놨네요. 제가 이 댓글을 누르면 이 댓글을 보면은 이렇게 댓글에 답글을 달았고, 이 답글을 읽어드려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해시태그를 숨겨놓은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댓글에 답글을 다는 형태로 해시태그를 숨기게 되면은 해시태그가 이렇게 게시글 안에서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깔끔하게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우리가 댓글을 단 거는요, 수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만약 오타를 내거든 지우고 다시 쓰셔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단점이라 보시면 되겠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죠. 이게 반영이 빨리 안 되네. 잠깐만요. 오늘 인터넷이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해시태그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장점이라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렇게 숨겨진 거 보이죠? 안 보여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포스트는 일단 닫고, 여기 두 번째 있는 검색창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검색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친구들의 글이나 여러 게시글들을 검색할 때 들어가는 창입니다. 자, 이 검색창 같은 경우는 친구나 여러 게시글을 검색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져하는 목록들이 보이는 거고, 검색에다가 내가 적을 때 이제 관련된 어떤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치면은 그 검색어를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친구의 아이디를 치면은 친구 계정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친절한 이런 식으로 써보면은 제 계정이 이렇게 보이죠? 그쵸?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이름 부분에다가 친절한 수정쌤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바로 뜨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눌러서 들어가서 제 계정을 볼 수도 있고, 만약에 팔로우를 할 거면 팔로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계정을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검색에서는 우리가 어떤 해시태그를 찾아볼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아이더라는 어떤 메이커를 찾아보니까 태그에 가서 보니까 그에 대한 해시태그들이 보이죠? 아이더라고만 올린 거는 지금 게시물이 10만 개의 게시물들이 있지만, 아이더 패딩이라고 올린 거는 게시글이 5,000건 이상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이죠? 아이더 퀴즈는 게시물이 1,000건 이상이래요. 얘는 500건 이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해시태그들마다 인기가 있어서 많이 올리는 해시태그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시태그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플러스는 게시글을 올릴 때 써요. 그래서 게시글이나 스토리, 릴스 또는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라고 할 때 플러스를 눌러서 게시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옆에 있는 요 버튼은 릴스예요. 그래서 릴스에 있는 게시글을 우리가 보고자 할 때 누르는데요. 일반적으로 릴스에서 보여지는 게시글들은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할 만한 게시글들을 먼저 일단 보여줍니다. 그래서 간단히는 이제 팔로워들의 내 팔로우의 어떤 릴스를 먼저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내가 만약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댓글을 반응을 달았거나 이런 것들이 릴스에 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관심을 가져 할 만한 내 이 릴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에게 인스타가 송출을 해줘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내가 릴스를 잘 활용해서 뭐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시글을 올린다면은, 그런 릴스를 올린다면은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송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영상을 접해보면서 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엮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릴스를 좀 잘 활용하시려면 동영상 편집을 조금 잘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요즘은 제일 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캡컷이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그냥 캡컷으로 간단히 사진을 갖다 붙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릴스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고 캡컷의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사람 얼굴 그림 있죠? 여기는 프로필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프로필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 계정의 이름이죠. 즉 계정 이름 부분을 눌러보면 다양한 계정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골라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계정을 더 추가를 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릴스라기보다 인스타그램이 좀 더 활용하시기 좋은 이유는 계정을 그냥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계정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한일 넘버원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한일 계정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역시
계정에 글을 올리거나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다시 제가 디팔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제 개인 계정으로 넘어가서 개인 계정을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이 계정이 우리가 연락처 연결을 해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쓰는 계정이 뭐다 이런 게 뜨지를 않아서 이 계정과 다른 계정을 좀 분리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요 계정 지금 프로필 창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요 옆에도 플러스가 있죠. 얘는 요 밑에 있는 애랑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게시글 즉 피드를 올리거나 아니면 스토리를 올리거나 릴스를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여기 밑에 있는 요 표시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얘랑은 실제 같은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옆에 석삼자는 메뉴예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정이나 내 활동 이런 것들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 계정에 대한 설정을 바꿀 때는 설정에서 뭐 알림이라든지 보안과 같은 또는 계정의 내용과 같은 것들을 수정해 주실 수도 있고, 내 활동에 가보면 내가 인스타그램을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용시간 같은 걸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관이라는 데에는요, 내가 스토리를 올렸던 것들이 여기다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중에서 내가 요 스토리는 다음에 또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중간에 여기 있죠? 하이라이트 여기다가 빼내서 꺼내 놓을 수가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릴스가 아니라 이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은 되게 유용한 게시글이 있을 때 저장을 해 놓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게시글이 있는데 이 게시글이 되게 유용한 게시글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요 책갈피 표시를 눌러서 우리가 컬렉션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정보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내가 나중에 저 인스타그램의 피드를 보고 싶을 때 저장돼 있는 요 뭐랄까 게시글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바로 눌러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아까 저장돼 있는 거 보이죠? 아까 요거 넣었잖아요. 피드는 사실 우리가 한번 본 피드를 다시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피드에 대해서는 저장을 해두면 이렇게 언제든지 찾아가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지금 피드 올린 주인이 내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저장 기능이기도 해요. 지금 인터넷 상황이 좋진 않은 것 같죠, 그쵸? 이따가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가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좀 끊기네요. 자, 계속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그래서 이 개인 그 프로필 창에서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유용한 내용들을 저장을 해 놓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만 설정을 해서 그 친한 친구들에게만 따로 스토리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프로필 사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게 보이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올린 게시물 수, 팔로워 또는 팔로잉을 볼 수가 있는데, 팔로워는 내 계정을 즐겨찾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올린 이 계정의 내용이 만약에 괜찮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팔로워를 하는 거고요.
팔로잉이라는 건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계정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즐겨찾기를 해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로잉을 한 경우는 그런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위에 있는 요 줄은 제가 인스타그램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 내용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소개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링크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웹사이트라는 공간 하나만 있는데요. 이 공간에다가 우리가 뭐 블로그 하나만 넣어놓고 연결하겠다. 그것도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링크플라이라든지 링크 어플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링크로 전환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는다면은 해당하는 링크를 눌러서 들어갔을 때 그 링크 주소로 넘어가서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로 우리가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게 하이라이트인데 아까 뉴스피드에서 스토리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꺼내 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피드 게시물들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앞정이 꽂혀 있는 거는 상단 고정 피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주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피드를 올리다 보면 피드에 묻혀져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대표로 띄우고 싶은 피드만 이렇게 상단에다가 꽂아 놓을 수 있는 게 상단 고정 게시물이라고 하고, 이거는 3개까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사진이 여러 개가 있는 거다라는 거고, 요렇게 지금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영화 표시 같은 거. 요거는 릴스에 올린 게시글이다 라는 거예요. 릴스에 올릴 때 릴스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같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팔로워들이 릴스의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구조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새 게시글을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게시글 작성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 있는 프로필 창에 내용을 좀 수정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실 거면 그냥 여기서 프로필 편집을 하시면 되겠지만, 나는 개인 계정은 그냥 개인 계정대로 운영하고 싶고 따로 계정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 위쪽에 프로필 창에 이 위쪽에 있는 요 V 표시 있죠, 화살표, 여기를 누르셔서요 계정 추가해서 만드시면 돼요. 계정 추가하시면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할 거냐 새 계정 만들 거냐 뜰 건데, 기존 계정이 있는 경우 로그인해서 더 추가해서 끼워 넣을 수가 있다는 거고, 아니면 새 계정 만들기로 계정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름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 이름은 계정의 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이나 숫자로 만드셔야 돼요. 뭐 대충 만들었어요. 만약 이렇게 적으면 여기 체크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이름을 쓸 수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다음을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비밀번호를 적어서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면 인스타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뜨고요. 이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추가가 돼서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할 거다 라는데, 만약 다른 전화번호나 메일로 연결하실 거면 새로운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그냥 여기다 바로 연결하실 거면 그냥 가입 완료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등록이 돼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인스타 계정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 찾기 안 할 거면 건너뛰시고, 네, 지금 건너뛸게요. 연락처 동기화 안 할 거면 건너뛰세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계정을 만들 때 공개하는 계정으로 만들 거냐 비공개 계정으로 만들 거냐인데 당연히 마케팅을 위해선 전체 공개를 하셔야겠죠. 비공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팔로우를 해서 그 사람들끼리만 보겠다. 이게 비공개예요. 그래서 마케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진짜 개인 계정을 운영하신다 그럴 때 비공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전체 공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음 프로필 사진 추가는 지금 추가해도 되고 좀 이따 추가해도 되니까 저는 건너뛰기 할게요. 사람 찾아보기 안 할 거니까 넘어갈 땐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관심사인데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내 팔로워들의 글을 다 본 후에는 인스타그램이 추천 글들을 올려주거든요. 그때 어떤 류의 글을 받고자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관심 갖는 것들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스타에 계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팔로우 하세요라는데 안 할 거니까 넘어가고 그냥 이거는 안 닫아도 되고요. 다시 개인 계정 누르시면 이렇게 개인 계정 창이 보여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새로 인스타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내 인스타를 쓰시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쓰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한번 브랜딩을 해서 운영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따로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분은 이제 프로필 편집에 들어가서 아바타 만들기는 이런 아바타를 만들어서 넣는 건데요. 아바타를 만들어 넣으셔도 되지만 그냥 나중에 하기 눌러서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고 이쪽에 사진은 내가 이제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으로 넣을 거면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 로고가 있다면 그런 로고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내 핸드폰에 있는 갤러리에 각각의 그 폴더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보여요. 이렇게 들어가서 내 몰에 로고가 있다면 해당 몰의 로고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관련된 어떤 그림을 누르거나 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일단 제가 저번에 이제 만들었었던 로고 한 개를 저장을 해서 샌드에니어로 옮겨놨었거든요. 그거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아니면 일반 사진 넣으셔도 돼요. 그러고 프로필 편집에 가서 여기 이름에다가는 별명이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영문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게끔 하고 싶은 이름들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뭐 코딩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내가 알려진 이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식으로 적었다라고 한다면 이 계정을 찾는 데는 친절한 수정쌤 적어도 나올 거고 크리에이터 엘리 쳐도 나오겠고 그쵸?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의 일부를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게끔 할 만한 키워드가 들어가게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위에 체크.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이름은 제가 아까 설정했었던 앨리스 111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소개글을 적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내 컨텐츠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잘 지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글만 적으면 되게 삭막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모지를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등등 대략적으로 적어봤어요. 그리고 요런 데다가 언급을 해놔도 돼요. 예를 들어 골뱅이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운영하는 채널들 보이죠? 그럼 여기 이렇게 눌러서 연결하는 거예요. 골뱅이. 그래서 뭐 한일 넘버원 뭐 또 연결할 계정 있으면 또 여기다가 굴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언급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지금 프로필로 왔을 때 여기를 누르면 이 계정으로 또 넘어가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해시태그가 강조 역할도 한다고 했죠. 그럼 이런 데다가 뭐 대략 이렇게 꾸며서 제가 체크를 눌러본다면 이렇게 프로필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링크 추가를 하는 건데 링크는 조금 이따 추가를 해봐도 되고 만약에 링크 한 개만 추가하실 분은 여기를 눌러서 외부 링크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링크는 한 개만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URL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의 주소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아래 여기 네모 눌러서 네이버 블로그로 가서 여기 사람 모양 있잖아요. 여기 눌러서 요거가 공유였죠? 공유. 그래서 밑에 URL 복사를 누르고
아까 인스타그램으로 가서 URL에다가 붙여요. 이 제목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체크를 하면은 링크 하나만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링크를 하나만 연결하지 않고 내가 여러 개를 연결하고 싶다면 그때는 이제 어플 중에 링크를 여러 개를 만드는 어플이 있어요. 그런 걸 설치해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링크 한 개만 달아볼게요. 자, 일단 다 프로필 창을 적었다면은 체크를 해보면 프로필이 완성이 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글만 적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보일 거고요. 나중에 검색을 할 때 뭐 친절한 수정쌤을 적으면 예, 제가 친절한 수정쌤 적어놓은 그 글들이 다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할 때 계정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아이고 느려라 미치겠네. 여기 이제 제 계정들이 여기 쭉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요분도 친절한 수정쌤이 한 명 더 있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 계정을 또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연결 짓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언급된 그 채널로 바로 넘어가서 다른 글들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꾸며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프로필을 다 만들었죠. 이제 게시글을 하나 올려볼 건데요. 게시글을 올리실 때는 여기 있는 플러스, 중간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게시물, 스토리, 릴스, 라이브 중에 고를 수 있게 떠요. 자, 우리가 지금 처음 올려볼 건 게시물이므로 게시물을 선택해 놓으시고 이 밑에 사진에서 선택은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이 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른 인스타그램에서 리그램한 사진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이 여기 밑에 이렇게 보이기도 하겠죠?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을 최대 10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만약 선택하실 거면 하나 또는 뭐 10개 정도 선택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만 이렇게 골라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 개를 띄워도 돼요. 그냥 누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진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선택하는 그 부분에 따라 다를 건데 꾹 누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지금 이런 표시가 뜨는 게 이제 다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개를 선택할 수 있고 1, 2, 3, 4 숫자 보이죠? 이 숫자대로 배치가 돼서 올려질 거예요. 사진을 선택해도 되고 사진하고 동영상 섞어서 선택하셔도 되고 마음에 드시는 대로 고르시면 돼요. 그러고 옆으로 갈게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표시, 플러스인데 이 화살표 표시를 누르면 다음 이제 수정창으로 넘어가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찍은 사진에 필터 효과를 줘서 조금 더 내가 어떤 감성 있는 어떤 사진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기본 효과가 좋다 하면 노멀로 주셔도 돼요. 그리고 사진을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 이 사진이 좀 앞으로 오면 더 좋겠다 싶은 사진이 있다면 이 사진을 꾹 눌러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빼고 싶은 사진이 있다면 이 사진을 꾹 눌러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제일 끝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서 필요한 사진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얘를 버려보고 얘도 버릴까요? 이렇게. 그리고 필요한 사진은 밑에 여기 플러스 눌러서 더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여기 넣었던 이 사진, 아이고, 이게 하나 더 들어갔네. 얘는 버릴게요. 여기 동영상을 앞으로 꺼내고 싶어요. 얘를 꾹 눌러서 앞으로 이렇게 꺼내서 놔도 돼요. 꾹 눌러서, 지금 마우스로 하려니까 안 돼서 그냥 손가락으로 할게요. 제일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 얘가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 동영상에 보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는 거를 없애고 싶으면 위에 스피커를 이렇게 끄면은 동영상에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사진 하나하나 동영상들을 내가 수정하고 싶을 때는요, 사진을 터치해 주시면 그 사진에 필터 효과를 따로 주거나 아니면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내가 보이게끔 했으면 하는 위치를 이런 식으로 맞춰서 세팅해 주실 수도 있고, 밝기나 대비를 들어가셔서 직접 조정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원래 꾸미지 않은 것보다 밝기나 대비가 조절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이쁘게 사진이 편집이 됐겠죠? 자, 어찌됐건 다 하셨다면 체크하시면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여러 개 사진이 있는 화면으로 나가지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여기 옆에 화살표 표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게시글을 적는 창으로 넘어가집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아직 화면이 빨리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게시물에 적을 링크 문구를 이제 적어요. 사진이 왼쪽에 가 있어요. 오른쪽에 가 있는 거 그건 왜 그래? 대략의 해시태그를 제가 달았고요. 위치를 추가하실 분은 위치를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 태그는 이게 누군가랑 같이 찍었을 때 그 사람을 태그하는 게 사람 태그고요. 위치 추가는 내가 이 위치를 검색해서 해당 위치가 있다면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다이소 명동역점은 아마 위치를 추가해 놓지 않았나 봐요. 그럼 제가 일단은 제 걸로 넣을게요. 이 위치는 만약에 내가 어떤 업체라서 위치를 추가하시고 싶다면 인스타에 바로 뜨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업체에 위치를 집어넣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드셔서 그때 그 장소 넣는 데 있잖아요. 그쵸? 그 업체 장소 넣는 데다가 장소를 집어넣으셔야 인스타에서도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인스타에 올리는 게시글은 페이스북에도 같이 올라가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에 공유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게 되면 내 다른 어떤 계정에 연결을 해서 그 계정과 관련된 페이스북에 올라가게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연결 안 할 거니까 생략하고요. 그러고 다 적으셨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체크를 누르시면 게시글이 올라가게 되겠죠. 저는 인스타에만 공유할 거니까 인스타에만 공유를 눌러 놓을게요. 그러면 게시글이 하나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게시글 한 개 올려보세요. 사람 태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랑 만약에 사진을 같이 찍었다면은 사진에다가 그 친구를 엮어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친구다라는 거 표시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피드에 뜨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태그된 사진이거든요. 누군가가 저랑 같이 찍었을 때 저를 태그를 해놓은 사진들이 여기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레이디 나다 52라는 어떤 그 인스타그램의 계정에서 사진을 올릴 때 이렇게 태그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제 계정에 여기 제가 태그된 사진을 여기 떠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지는 게 사람 태그예요. 사람 태그는 게시글을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태그 걸려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여기를 누르면 그 계정으로 또 넘어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사람 태그예요. 그래서 사람 태그를 활용하시는 부분으로는 내 계정에 다른 어떤 계정들로 연결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게시물 하나 얼른 올려보시고요. 다 올리신 분들은 여기 본인 계정 있죠? 요거. 이 계정을 우리 단톡방에 한 대씩 좀 적어주시겠어요? 서로 간에 좀 팔로우 좀 하죠. 여기 사진이 게시물 글 쓰는 거하고 위치가 저거하고 반대되는 건 왜 그래요? 팔로우 받으신 분은 아마 여기 보시면 알림에 누가 팔로우를 눌렀어요 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팔로우를 맞팔로우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계정을 입력하는 데가 어디라겠죠? 계정을 입력하는데요. 지금 저기 추가할 때 계정을 추가하시고자 하세요. 다른 사람 저기 뭐지 계정 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단사람 계정 찾을 때 여기 검색해서 찾으시면 돼요. 아 모르게 길게 짧게 길면 NNG 6이요? UNG, 네? JJUNG. UNG요? 네. 이 많아요? JJ, 네? JJ. MU, L, G, G, M, L, G, 어쩌고
JJU 이거요? JOS 못 알아보겠네. 위에. 그다음에 이거 파일을 누르는 네, 그거 누르는 거. 네. 이거 맞아요? 아니 JJ 제일 잘 알아요. 가셔서 카톡을 열어가지고 복사를 복사하세요. 네. 카톡 열어서 복사하세요. 복사요? 불편하게